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치 토익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직독직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단순히 단어마다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 뒤 동사 예측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주어 뒤 동사 예측을 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동사를 보고 동사 뒷구조까지 한꺼번에 구조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 영상을 좀 복습을 좀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 후치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치 수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요. 우리가 파트 3, 4, 7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장을요. 영어 어순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독직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었죠? 직독직해란 영어 어순 그대로 문장을 읽어나가며 해석하는 건데요. 이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줌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해석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은 좀 잘하시거든요. 영어 어순대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 파악이 바로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의미 파악까지 동시에 하지 못하시는 건요, 아직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막히거나 문장 구조가 바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 어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하신 거예요. 제가 이따가 각각의 문장을 영어 어순으로도 해석해드리고 한국어 어순으로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때 한국어 어순으로 했을 땐 이해가 바로 잘 되는데 영어 어순으로 할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직독직해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문장을 읽어 나감과 동시에 의미 파악까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LC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한 문장 내에서 끊어 읽기를 하지 않고 한 호흡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끊어 읽기를 한 문장 속에서 되게 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문장이 LC로 들린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파트 3, 4에 있는 하나의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우가 여기서 다 끊어서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한 문장은요, 한 호흡에 바로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직독직해 속도가 느립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직독직해 속도가 느리면 리스닝이 제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영어 어순 그대로 문장을 읽어나가며 해석하고 동시에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 문장 내에서는 끊어 읽기 없이 한 호흡에 내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직독직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어 뒤 동사 예측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의 뜻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의 뒷구조를 예측하고 그 구조대로 한꺼번에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동사 뒷구조가 없는 동사라면은 목적어까지는 한꺼번에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는 게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어 뒤 동사 예측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비교를 좀 해주세요. Our student body라는 건요. 전교생, 학생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교생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우리의 전교생은 이라고 하고 아마 이 컴마 뒤부터 딱 막히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왜? 보통은 이것이 주어죠, 여러분. 주어면요. 주어 뒤에 뭐가 나온다고 예측을 해야 되죠? 동사가 나온다고 예측하는 건데 이 위치라는 게 지금 동사인가요?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이 이 구조를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 바로 뒤에 컴마가 나오면요. 무조건 그 뒤에 컴마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동사는 이 두 번째 컴마 뒤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 이거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구조 예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한번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빼먹겠습니다. 빼먹고 우리의 전교생은요. 우리 학생층은요. 컴마 보이시죠?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지나쳐 볼까요? 지나쳐 보고 오케이. 컴마가 또 등장하고 여기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컴마와 컴마 사이에 있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하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첫 번째가 후치수식이에요. 제가 이따가 각각의 후치수식을 차근차근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번 맛보기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명사 바로 뒤에 이 명사 바로 뒤에 which라는 게 나오면요. 그 뒤에 구조가 조금 다양하지만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쓰여서 후치수식의 역할을 합니다. 후치수식이 정말 심플하게 뒤에서 앞에 있는 하나의 대상을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명사, 어떤 이건 대상이죠. 어떤 대상을 which 동사라는 이 세트가 한 번에 꾸며줄 때에 해석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단순히 이게 지금 관계 대명사다라는 걸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직독직해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한국어 어순으로 하면요.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동사하는 명사고요. 영어 어순으로 하면요. 이 명사를 그냥 딱 뱉어주세요. 명사를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 명사는이 이 바로 which입니다. 이 명사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사는 동사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은 여기서 해석이 딱 막히실 거예요. 제가 필수적인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생략을 해볼게요. 이걸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여기 없애보고요. 여기도 이렇게 없애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심플하게 돼요. our student body, 우리 학생층은 근데 which가 나오고 그 뒤에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이 consisted는 which에 대한 동사인 거예요. 이랬을 때 해석을 좀 해볼 건데 중요한 거. 여기선 구조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동사를 보면 제가 뒤에 뭘 예측하라 그랬죠? 뒷구조를 예측하라 그랬죠? consist는 뒤에 어떤 거와 함께 쓰이죠?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은 consist of는 함께 쓰여서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consist를 봤을 때요. 뒤에 of가 나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등장해요? of가 나오고 이 of의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요. 가보겠습니다. locals라는 건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현지인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석해보면은 현지인들로 구성되었던 과거니까 되었던 우리의 전교생이요. 우리의 학생층이요. 그 다음 진짜 동사 지금은 문화적으로 다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인종이 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뭔지 아실까요? 다시 한번 한국어 어순으로 했을 때는요. 현지인들로 구성되었었던 우리의 학생층이요. 지금은 문화적으로 다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영어 어순 그대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없애고 우리의 전교생은요. 근데 그 전교생이 consisted of locals, 현지인들로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교생이 지금은 문화적으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 어순으로 했을 때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직독직해를 하면은 눈이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걸 위해서는 명사를 먼저 말해주고 근데 그 명사가 동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체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교생은요. 근데 이게 딱 나왔다? 후치수식이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뒤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다는 걸 예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교생이 이게 뭐예요? For the first 10 years. 첫 10년 동안에는요. 뭐라는 거예요? Consisted almost exclusively of locals. 거의 오로지 현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화적으로 다양해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해석이 바로바로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위치가 나왔어? 그럼
그럼 후치수식이네. 얘 뒤에는 동사나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사가 나올 거고 이 동사는 오브랑 함께 쓰여. 이 구조만 예측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해석이 망가지지 않겠죠. 지금 오늘 후치수식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을 많이 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주어 뒤에서 후치수식이 먼저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한 거는 주어 뒤 동사 예측이었습니다. 그럼 2번 뭐예요? 동사를 보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뜻만 기억하셔서는 안 되고 동사의 뒷 구조까지 한꺼번에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이거 문장, 이 각각의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돕는다, 사람들, 유지하다,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미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를 하시는 분이었다면요. 절대로 한국어 문장을 못 만드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we help를 봤을 때요. help의 뒷구조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토익에서만큼은요. 이 구조를 예측합니다. help 대상까지 나왔을 때는 대상을 돕다 이렇게 되지만 이 대상 뒤에 투동사 혹은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이것이 help의 하나의 뒷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돕는다. 뭐를요? 이 대상이 뭐 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이 대상이 동사 원형 하는 것을 주어가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대로 한번 해석을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는 돕습니다 라는 동사를 보고 저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요. 그랬더니 대상이 나오고 봐봐요.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럼 저는 이대로 이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돕습니다. 사람들을 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에서 딱 끝나지 말고 뭐까지? 목적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끊어있는 부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주어 뒤 동사 예측, 동사의 뒷구조 예측, 이 동사는 목적까지 한꺼번에.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돕습니다. 사람들이 유지하는 것인데 뭐요? 아름답고 건강한 미소를 유지하는 것을요 라고 해석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동사의 뒷구조에 대한 거는 저번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번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동사의 중요성을 정말 크게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서란 뜻도 있지만요. 우리 휴대폰 어플을 말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어플은요. will notify를 보는 순간 저는 이걸 예측하거나 notify a, that 주어 동사 문장을 예측합니다. 그랬을 때 볼게요. 그 어플리케이션은요. will notify, 알려줄 거예요. 고요. 여러분 제가 A of B 혹은 A about B 구조를 예측하고 있고요. 동시에 A에게 B를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까지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상태로 가야지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너를이 아니라 너에게고요. of를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을을 붙이라고요. 너에게 뭐를 알려줄 거예요? 모든 방해 요소를 알려줄 거예요. 여기까진 한 번에 가셔야겠죠. 왜요? 동사 뒷구조를 예측한 겁니다. 그 다음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동사 뒷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 뒤 동사 예측 그리고 동사를 보고 그 구조, 뒷구조를 예측하는 연습을 지난 시간 했다면은 오늘은 정말 중요한 후치수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후치수식이 가장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어 어순과 가장 다른 게 바로 이 후치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모든 문장을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치수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건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후치수식 10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뭐가 되게 양이 많죠? 양이 많지만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꼭 알아가셔야 되는 건요. 명사 뒤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후치수식이 무엇인지 문장을 직접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1번부터 10번까지 되었고요. 저는 문장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후치수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앞에 있는 하나의 대상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는요. 한국어 어순대로 하면요. 보통 우리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이 어순에 익숙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명사 뒤에요. 바로 전치사 명사가 나왔을 때 이것들은요. 한꺼번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후치수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 아까 1번 주어디 동사 예측, 2번 동사의 뒷구조를 예측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Miss Kim 주어 나왔네요. 김 씨는요. has entered into입니다. 일단 여러분 has를 가지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has 뒤에 pp 형태 혹은 have 뒤에 pp 형태 나오면 이걸 우리 문법 용어로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나왔을 때 pp 했다. pp 해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저는 보겠습니다. 김 씨는요. 뭐를 해온 거예요? entered into라는 건요. 무엇을 시작하다고요. 얘는 뒤에 얘까진 한꺼번에 제가 가라 그랬죠. 뭐를 시작한 겁니까? Serious negotiation. 진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명사 보이시죠? negotiation인데 얘가 이 명사예요. 이 명사를 뒤에서 with chops online이라는 게 꾸며준 거예요. 오케이?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요? CO라는 회사와의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어 어순으로 다시 이 문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김 씨는요. 한번 따라 보세요. 김 씨는요. CO와의 진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순서가 1, 2, 3, 4가 됩니다. 보통 한국어는 이렇게 동사가 가장 마지막에 해석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어순대로 봤을 때는 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꾸며주지만 한국어 어순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CO라는 회사와의 협상인 거죠. 어순이 CO와의가 협상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 어순에만 익숙했다면 이게 좀 어색한 거죠.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요. 뭐를 시작했어요? 진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와의? CO와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후치수식의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셨죠? 한국어 어순의 순서는요. 1, 2, 3, 4였어요. 한번 느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명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더 필요가 없어. 근데 갑자기 명사 뒤에 ing 형태가 나왔다면요. 우리 이 ing를 많은 분들이 동명사라고 해서 뭐뭐 ing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동명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명사 자리에 얘가 등장했을 때고요. 이 경우는 뭐예요? 명사는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 명사 바로 뒤에 ing가 등장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후치수식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냥 ing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거나 여기 해석이 있죠. 명사 ing 나왔을 때 한국어 어순으로 하면은 ing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직독직해 그대로 좀 가고 싶으시면요. 명사를 먼저 뱉어주세요. 우리 아까 했죠. 명사 뒤에 위치가 나왔을 때 동사하는 명사도 되지만 명사 말해주시고 근데 그 명사가 동사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명사 말해주시고 근데 그 명사가 뭐 해요? ing 해요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in addition to라는 건요. 전치사로 쓰여서요. 한꺼번에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외에도, 이거 오타네요. 외에도가 아니라 외에도예요. 뭐뿐만 아니라 사진에 더해서 사진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요청합니다 라고 저는 바로 해석했어요. 여기서 일단 막히는 분들. 선생님, ask는요. 묻다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이 동사를 보고 뭘 예측하셔야 돼요? 뒷구조를 예측하셔야 돼요. 근데 이랬을 때 ask의 뒷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ask that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다? 라면 여러분은요. ask를 요청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랬을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요청하다 이렇게 해석을 이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ask that이 보이니까 바로 요청하다라고 해석하고요. that 뒤에 문장이 나올 거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청해요. 뭐를요? 너가 뭐 하는 것을요? 제출하는 것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동사는 목적까지 한꺼번에 가라 그랬어요. rough sketch라는 건요. 밑그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밑그림을 제출할 걸 요청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시죠? 사진뿐만 아니라 밑그림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게 후치수식인 겁니다. 보일까요? rough sketch가 무엇인지 조금 더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더 덧붙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showing이 나왔어요. ing가 나왔네요. 이때 해석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명사? ing 하는 명사. 보여주는 스케치요 라고 해석을 하시거나 스케치요. 근데 그 스케치가 보여줍니다. ing 합니다. 그럼 show도 뒤에 뭘 보여주는지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랬을 때 또 구조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는 동안 구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랬을 때 왜 이렇게 구조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이 막혔던 거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구조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구조대로 해석하는 법을 몰라서 내가 해석이 안 됐구나. 이걸 여러분께서 좀 크게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show가 나고요.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how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근데 그 스케치가 보여줘. 어떻게 너가 뭐 할지를요. 동사 목적까지예요. 너의 작품을 전시할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완료가 되었을 때 의미 파악이 돼야지만 내가 직독직해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한 겁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당신이 밑그림을 제출할 것을요. 전 여기까지 한꺼번에 갔다고요. 근데 갑자기 명사 뒤에 ing가 나왔다? 이 부분은 모두 다 후치수식이에요. 근데 그 스케치는 보여줘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작품을 전시할지를요. 이렇게 했을 땐 좀 느낌이 이상해요. 왜요? 저는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얘를 한국어로 좀 바꿔보면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가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석했죠. 밑그림을 제출할 걸 요청드리는데요. 어떤 밑그림이냐면요. 어떻게 너가 너의 작품을 전시할지를 보여주는 스케치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땐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왜요? 한국어 어순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 문장 자체를 한국어 어순으로 해볼게요. 사진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작품을 전시할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을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저는 뒤에서 앞으로 쭉쭉쭉쭉 온 거예요. 오케이? 일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다는 거는 한국어 어순이랑 영어 어순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다? 후치수식이 맨 뒤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맨 뒤에가 아니라 명사의 앞에 원래 한국어 어순대로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명사의 뒤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뭐뭐 하는 명사 이것보다는 명사 근데 그 명사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는지를 보여줘. 이 두 번째 거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치수식의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를 가볼게요. 얘는 2번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볼까요? 이 스케치가 능동적으로 ing를 무언가 한다면 이렇게 ing가 되는 거고요. 이 명사가 수동 관계라면은 얘와 수동 관계라는 pp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ing, pp를 구분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명사 뒤에 pp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명사가 등장했고요. 그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pp로 등장했을 때 pp 된, 진, 받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부터 막히실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수선, 변경, 개조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옷을 이렇게 개조하는 거, 옷을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선인데요. 이때 모든 수선은 필요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 그냥 동사 자리니까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 뒤에도 갑자기 동사가 등장을 해요. 이랬을 때 여러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동사가 있다? 이랬을 땐 얘가 후치수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여기서 needed가 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뭐예요?
제가 항상 동사를 보면은 뒤에 뭘 예측하라 그랬어요? 목적어, 즉 뒷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need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전치사 명사가 나왔어요. 이거 목적어예요? 아니에요. 그럼 얘 지금 동사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순간 얘가 PP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동안 해석을요, 단어 중심으로만 해주셨으면요, 이거 해석이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모든 고침, 수선은 필요했다. 수트를 위해서 포함되었다, 포함된다, 가격에 되게 이상해요. 하지만 문장 구조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선인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건데 얘가 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어가 등장을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필요로 되는이에요. 뭐를요? 그 정장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고침, 수선이요. 이제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즉 주어 뒤 명사를요, 뒤에서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의역을 해보면은 정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선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수선은요, are included, PP 됩니다. 포함됩니다. 어디에요? in the price, 가격에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PP로 쓰였을 때 PP 되는 이라고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도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얘는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명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뒤에 무언가가 필요가 없는데 주어 동사 형태가 갑자기 등장한다? 얘는 무조건 후치 수식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한국어 어순으로 좀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혹은 명사를 먼저 말해주세요. 명사 먼저 말해주시고요.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다 영어 어순대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국어 어순, 얘는 그냥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했을 때예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동사 나왔을 때는요. could you 동사 뭐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제가 목적어까지 한꺼번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는 한 번에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구요. 갑자기 여러분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였어요. 근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등장한다? 뭐라고요? 후치 수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도 need to 동사를 전 한꺼번에 to 동사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수정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수정을 하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하나만 알아가세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수정사항에 대해서요? 근데 그 수정사항이 어떤 수정사항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수정사항이라는 거예요.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하니까 괜찮죠? 우리가 해야 하는 수정사항이라는 거고요. 그 뒤에 문장 중간에 투동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때도 여러분이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be in compliance with라는 건 하나의 세트 표현인 거예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comply with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in을 뭐뭐 안에 compliance 이거 뭐지? with 뭐뭐와 함께 이렇게 단순히 단어마다 암기를 하시는 건요.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이렇게 거의 구조예요. 세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법을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한국어 어순이었어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영어 어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수정사항에 대해서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즉 명사고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후치수식이었다라는 거. 이거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다섯 번째도 이어서 가볼게요. 여러분 항상 똑같지 않나요? 뭐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PP 된 명사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이때 첫 번째입니다. 일단 명사 바로 뒤에 대시 나왔다 면은 뒤에 구조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that 동사가 세트로 후치수식이 되거나 that 주어 동사 문장이 하나의 후치수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때 해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한국어 어순을 좀 맞춰서 하시려면은 동사하는 명사
혹은 명사 먼저 말해주시고요. 근데 그 명사가 동사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 보고 동사 예측, 동사 보고 동사 뒷구조 예측, 후치 수식 파악.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 문장 구조 예측입니다. GF 저는 그냥 대문자만 말해요. 근데 가구를 다루는 그런 회사구나. GF라는 회사는요. 주어 나왔고요. specialize 봤을 때 뭘 예측하셔야 돼요? in을 예측하셔야죠. 뭐요?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무엇을 전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GF라는 회사는요. 뭐를 전문으로 해요? 기능성 제품을 전문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걸로도 지금 문장이 완벽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완벽한 문장에서의 이 명사 뒤에 갑자기 무엇이 등장하면은 그것이 후치주식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functional product 기능성 제품인데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후치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대시 보인다? 뭘 예측하라고요?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올 걸 예측하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어서 that are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as well as beautifully crafted가 나옵니다. 보통 A as well as B가 나오면요. 여기서 이거 좀 바뀌었네요. as well as입니다. 보통은 B뿐만 아니라 A도라고 해석하는데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A와 B 둘 다라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그럼 that are inexpensive 뭐예요? 비싸지 않고 그냥 저는 얘를 and라고 그냥 취급하고 넘어갑니다. 비싸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기능성 제품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거란 뜻이죠. 오케이? 한국어 어순 다시 가볼게요. 이 GF라는 회사는요. 비싸지도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기능성 제품을 전문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영어 어순대로 가야 돼요. GF라는 회사는요. 뭐를요? 기능성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데 그 기능성 제품이요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라고요? 비싸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기능성 제품을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선택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쓸 때 좀 이해가 더 잘 되시긴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시 나오는 후치주식 두 번째도 볼게요. that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했다면요.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봐야겠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주어 뒤 동사 예측, 동사의 뒷구조 예측, 후치주식 파악 기억해 볼게요. 그녀는요. 저는 여기까진 한꺼번에 갈 것 같아요. 왜요? be able to 동사는요. can이랑 똑같아요. 뭐 할 수 있다? guide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동사는 목적까지 한꺼번에 가라 그랬죠. 모든 사람을 안내할 수 있었어요. 어디로요? 가게들로요 입니다. 근데 갑자기 명사가 등장하고 그 뒤에 대시 등장했다? 뒤에 동사나 주어 동사가 함께 쓰여서 후치수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that 볼까요? 주어 형태 나왔죠. 여기 주어 나오고요. 동사 형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명사 대 주어 동사 나왔으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거나 명사 근데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해 라고 해석하시거나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가게인데요. 어떤 가게예요? They were most interested in 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어디요? 가게들로 안내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한국어 어순으로 가잖아요. 그녀는요. 그들이 즉 여기서 they는요. 그 투어를 받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말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가장 관심을 있었던 즉 가장 흥미를 가졌던 가게들로 모든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거죠. 한국어 어순으로. 이렇게 쓸 때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특히 토익은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은 한 번에 직독직해로 읽어야 될 거를 두 번에 걸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어순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녀는요.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었어요. 가게들로요. 어떤 가게인데요? 그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시 눈을 왼쪽으로 돌리지 않고 이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 예측,
동사 뒷구조 예측, 이게 후치 수식이구나를 이미 예측을 하고 그 구조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는 6번의 which, 이제 후치 수식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which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5번의 that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문법적인 거를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요. which는요, 앞에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명사가 사람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후치 수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that은요, 앞에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that인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which는 앞이 사람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요. 해석법은 that이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동사하는 명사 혹은 명사, 그 명사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시거나 명사 뒤에 which 뒤에 이렇게 동사가 아니라 뭐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주어 동사, that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랬을 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하셔도 되고요. 명사 먼저 뱉어주시고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다라고 영어 어순 그대로 그냥 해석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연습해보는 거예요. 해석 연습. 저는요, have attached a copy of my resume까지 한 번에 가셔야죠. 일단 아까 이건 말씀드렸어요. PP 했다라는 거고요. 이 동사는 뒤에 목적까지 제가 한꺼번에 바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뭐를 첨부한 거예요? 네, 이력서를 첨부했습니다 라는 거고요. 갑자기 명사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 뒤에 위치가 등장했다?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후치 수식이라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위치를 봤을 때는요, 뒤에 동사나 주어 동사가 모두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먼저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동사는 명사 혹은 명사를 먼저 말해주시고 그 명사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레주메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거죠. 레주메인데요. 어떤 레주메예요? 포함하고 있는 레주메예요. 뭐를요? More details, 더 많은 세부 사항을요. 자세한 사항을요. About these workshops, 이 워크숍에 대한 더 자세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저의 레주메를 attached, 첨부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는 한국어 어순인데 다시 한번 영어 어순으로 가겠습니다. 저는요, have attached a copy of my resume. 제 이력서를 첨부했고요. 그 이력서는 포함합니다. 뭐를요? 더 많은 세부 사항을요. 뭐에 대해서요? 이 워크숍에 대해서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영어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 눈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which 뒤에 동사가 한꺼번에 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가볼까요?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라고 하나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lastly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Thank you for your offer예요. Thank you for 뭐뭐 나오면 뭐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제안이 어떤 건지 후치 수식을 또 넣어준 거예요. which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동사를 예측하거나 뒤에 주어, 동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which I received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죠. 이때 해석법이 두 가지라고요. 명사 뒤 which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요. 한국어 어순이랑 똑같이 해석이 되시는 거고요. 명사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해석을 해볼게요. offer, 제안인데 어떤 제안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받았었던 제안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 받았었던 제안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제안, 근데 그 제안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마지막으로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어떤 제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받았던 하고 그냥 저는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 이렇게 하는 거죠. 명사 하고 나서 얘를 이 뒤에다가 그냥 붙여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사, 근데 동사하는 명사인데 그냥 얘를 뒤에 붙여줘서 명사, 동사하는 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which도 제가 해결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려우신 게 없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좀 전에 that을 했기 때문에 that이랑 똑같이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후지주식 끝났고요. 7번째 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which는 앞에 사람 명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명사일 때 뭐를 쓸까요? who를 씁니다.
그리고 whom이라는 것도 있어요. whom 주어 동사라는 게 있지만 이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요. 저는 그냥 이 친구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얘는 뭐예요? 앞이 사람 명사일 때만 쓸 수 있고요. who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동사를 많이 쓴다라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해석이 더 중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사람 명사 후 동사가 나왔을 때는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하는 게 한국어 어순이고요. 이것이 아니라 명사를 먼저 뱉고 얘를 뒤에 써주거나 명사 혹은 이제 명사 말해주시고 그 명사가 동사해라고 이어서 해석해 주시는 거 그냥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제가 아까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했는데요. 뭐뭐 하는 명사라고 했을 때 뭐뭐 하는 명사는 한국어 어순이고요. 얘를 그냥 뒤로 보내는 거 명사 뭐뭐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영어 어순대로 뭔가 그대로 하고 싶다면은 명사 근데 그 명사가 즉 근데 그 명사가 동사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There will 갑자기 be a lower fee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이 사이에 접속 부사가 딱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랬을 때는요. 얘를 가장 먼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re will be a lower fee 여기까지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there will be 나오면요. 주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there를 주어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해석 There will be 주어 주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however가 나왔죠? 그럼 얘를 가장 먼저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을 거예요? 더 낮은 요금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즉, 이 사람들은 더 낮은 요금을 내란 뜻입니다. 의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위한 더 낮은 요금이 있을 건데 이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People who commute to Daejeon for work라는 겁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봐봐요. 사람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who가 나왔고요. who는 뒤에 제가 보통 뭐랑 쓴다고요? 동사랑 쓴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통근하는,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to Daejeon, 대전으로, for work, 직장을 위해서. 즉, commute to 장소 for work 하면요. 어디로 출근하는, 통근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어 어순을 했을 때는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낮은 요금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만 우리 영어 어순 그대로 가보라 그랬죠. There will be, however. 하지만 뭐가 있을 거예요? 낮은 요금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그쵸? 그 사람들은요. commute to Daejeon for work. 대전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7번째 후치수식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슬슬 조금씩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아, 후치수식이라는 게 한국어 어순과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보통은 이 후치수식 자리를 한국어에서는 먼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원래 한국어 어순대로 했을 때 먼저 말해주는 거를 어디로 뺀 거예요? 뒤로 빼버린 거예요. 하지만 어떤 후치수식이 등장하고 이런 후치수식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고 있다면요. 그 단어만 안다면 막히는 게 없으실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8번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뭔가 who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SE, whose가 붙었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whose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누구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여기서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who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 명사만 받았지만요. whose는요 대시랑 똑같이 앞에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냥 whose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이랬을 때 명사 말해주시고요. 근데 그 명사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 whose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명사인데 뭐뭐의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명사 근데 그 명사의 또 두 번째 명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지금 여러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어떤 대상을 꾸며줄 건데 이 대상 뒤에 whose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다른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조금 많이 일반적입니다. 이랬을 때 해석이 중요하겠죠. 가볼게요. 명사가 나오고 whose 명사 동사 혹은 주어 동사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은요 이렇게 됩니다. 명사 그대로 말해주세요. 명사 근데 그 명사의 명사 to가 동사하다 끝입니다. 명사 근데 그 명사의 명사 to가 동사하다. 이렇게 공식으로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 문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뭐 나온다 그랬죠?
주어가 나온다 그랬고 우리 아까 수업 초반에 주어 뒤에 컴마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 뒤에 컴마 나오고 동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다 후치 수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느껴주셔야겠죠. 이랬을 때 whose가 나왔네? 그럼 뒤에 이렇게 나올 걸 예측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whose 뒤에 work가 나왔어도요, 여러분 이거 동사예요? 절대 아니라고요. 뭐요? 명사라고요. work라는 게요, 작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씨는 그쵸? 고씨는 근데 그 고씨의 작품이요, 뭐 한다는 거예요? 포함한다는 거예요. over 10 novel, 10개 이상의 소설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고씨의 작품에는 10개 이상의 소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동사에 대한 주어 누구예요? 고씨니까 전 여기다가 그 고씨가 전 이렇게 해석을 다시 또 넣었습니다. 근데 그 고씨가요, will be ing는 그냥 will release랑 똑같이 해석하세요. 출간할 거예요. 뭐요? 그녀의 자서전을요. 언제요? 8월 2일에요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볼까요? 해석을 해보면은 그녀의 작품에 10개 이상의 노벨이 포함되어 있는 고씨가요, 자서전을 출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한국어 어순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한국어 어순이 아니라 영어 어순 그대로 가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고씨는요, 근데 그 고씨의 작품은요 10개 이상의 노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씨가 출간할 겁니다. 그녀의 자서전을 8월 2일에요.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고 넘어가 주셔야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장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요. 이 후치 수식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별표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이어서 가겠습니다. 명사가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when은 뭐라고 해석하죠? 언제, where는요? 어디로, 어디에서 라고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얘가 언제, 어디로 라고 해석한다는 건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일 때, 그쵸? 그리고 where로 시작하는 얘가 의문사일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요.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명사가 나왔고요.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기 위해서 이 when, where 주어 동사 문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명사가 뭐일 때? 시간 명사일 때. 뭐요? 시간 명사일 때 when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뭐요? 장소 명사일 때 where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문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명사가 나오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꾸며주기 위해서 when 주어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시간을 말해주시고요. 그때 주어가 동사다라고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해 주시거나 한국어 어순을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시간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have a few more shots I took this weekend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후치 수식이 하나 등장했어요. 뭐요? I have a few more shots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가셔야겠죠. 주어, 동사, 동사, 목적까지 한꺼번이에요. 그러면 이때 샷은요, 사진을 촬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장의 사진에 몇 장 더 사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셔츠라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후치 수식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케이스. 아까 몇 번이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4번째였죠.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리비전인데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리비전.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해석해 주세요. 사진인데요. 뭐요? 내가 찍었던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가 찍었던 사진이 몇 장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말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 몇 장 더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영어 어수는 이 순서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번. 저는요,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찍었던 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가요. 오케이? 근데 이 이번 주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뭐 해주는 거예요? 후치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그랬을 때 when 뒤에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근데 그때요. 뭐라고요? 시간? 근데 그때 주어가 동사해요.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또 한 번 해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가볼까요? 근데 그 주말이 어떤 주말이었냐면요. There was a beautiful sunset입니다. 우리 아까 there will be 주어 나왔을 때 주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죠. 얘는 뭐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주어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주말인데요. 근데 그 주말에요. There was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sunset이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 문장을 한국어 어순으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요. 아름다운 선셋이 있었던 이번 주말에 찍었던 사진이 몇 장 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요. 사진이 몇 장 더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찍었던요. 어떤 주말이냐면요. There was a 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선셋이 있었던 주말이에요.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가요. 오케이? 방금 저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주말인데 그때요. 아름다운 선셋이 있었어요. 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주말인데요. 아름다운 선셋이 있었던 주말이요. 하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얘는 시간 명사에 대한 when 주어 동사였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where는 제가 장소 명사를 썼다 그랬죠? 한번 볼게요. 우리 클리닉은요, have a booth at the fair. 그 박람회에서 부스를 가질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람회가 어떤 것인지 혹은 이 부스가 어떤 것인지 장소잖아요. 그쵸?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요. 그곳에서 주어가 동사해요 라고 하시거나 주어가 동사하는 이거요 라고 두 번째로 해주시거나 그럼 가보겠습니다. 박람회에서 부스를 가질 건데요. 근데 그 박람회에서요. One of our nurses, 우리의 간호사들 중 한 명이요. will be available, 시간이 있을 겁니다 라는 거는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거예요. 뭐 하려고요? To answer questions, 질문에 대답하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때요. give가요. 뭐랑 이어진 것 같으세요? to랑 이어진 거예요. 투동사도 and 투동사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뒤에 있는 투동사는 to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to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뭐 할? To give presentation, 발표를 할 거예요. About 뭐에 대해서요? Maintaining. 이때도 여러분 구조 싸움입니다. About ing가 나왔을 때는요. ing 하는 것에 대한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인데 뭐에 대한 발표인 거예요? 유지하는 것에 관한 뭐를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발표를 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지금도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이에요. 가볼게요. 우리 클리닉은요, 박람회에 부스를 하나 가질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요, 그쵸? 근데 거기서요, 우리 간호사들 중 한 명이요, 있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질문에 대답하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발표인데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이라고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 어순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처음에는 해주셔도 돼요. 왜? 내가 아직 문장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요. 내가 단어, 문장 구조를 다 분석을 하고 나서는 영어 어순 그대로 내가 읽었을 때 이해가 바로바로 되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9번째 것도 끝나고요. 마지막 10번째를 하면 후치 수식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게 모두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건 조금 특이하실 거예요. 명사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지금? 형용사가 등장했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어디에 등장하죠? 명사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명사 뒤에 등장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물결을 쳐놨죠. 이 형용사가 뒤에 세트로 쓰이는 무언가를 가져올 때 뒤로 가게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해석은 똑같아요.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하는 게 끝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I have included a list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까지는 한꺼번에 가주셔야죠. 주어, 동사, 동사 뒷구조까지 한꺼번이에요. 제가요, 동봉했습니다. A list, 목록을요. 뭐요? 교육 활동, 교육적 활동의 하나의 리스트를 동봉해 드렸는데요. 근데 이 교육적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뒤에 쏙 들어간 거예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educational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용 가능한지 더 추가적으로 얘가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젊은, 되게 어린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활동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뒤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possible,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possible, available 이런 단어는 보통 이렇게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거를 좀 꾸며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요, 리스트를 동봉했어요. 교육 활동을요. 교육 활동 리스트를 동봉했습니다. 근데 어떤 활동이에요? Available for our young visitors. 우리의 젊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순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만 저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말하고 그 뒤에 형용사 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후치 수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후치 수식이 아직도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은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영상 중에 하산문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3문장 영상에 후치 수식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제가 좀 가져와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130문장이 있어서요. 얘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거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독직해를 하기 위해서는 딱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단어만 암기해서 그 단어마다 끊어 읽으며 해석하는 건 직독직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내에서는 끊어 읽기 없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거를 하게 도와주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주어 뒤에 동사 나올 거야. 예측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뀌었다면 아직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고요. 2번째, 동사를 봤을 때는요. 동사, 돕다, notify, 알려주다, 단독으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help, 대상, 동사 원형, notify A of B, notify A about B 이런 식으로 동사의 뒷구조까지 한꺼번에 예측을 하시고 동시에 중요한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만 기억하선 안 되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걸 기억해 주셔야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뒷구조랑 그 구조에 맞는 해석법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후치 수식이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지금 이 빨간 색깔 1번부터 10번까지가요. 한국어 어순에 따르면요. 앞에 나와야 돼요. 하지만 얘가 어디 등장해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 어순으로 하면은 ing 하는 명사지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명사 그리고 그 뒤에 ing 하는 이렇게 쓸 때도 이해가 딱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명사 pp 된 오케이?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연습을 지금 처음 하시면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산문 영상으로 도움을 조금 받아주시고요. 이 후치 수식이 해결이 되셔야지만 여러분이 파트 3, 4, 7 더 나아가서 6까지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동사 뒷구조 혹은 후치 수식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는 무조건 마스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산문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산문 영상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문장들 있죠?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어순대로 해석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과외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일단 많은 분들이 단어 암기가 가장 부족하십니다. 단어 암기가 부족하고 단어를 암기를 했더라도 단순히 단어마다 끊어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동사의 뒷구조, 즉 문장 구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후치 수식도 동사 뒷구조도 문장 구조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어뿐만 아니라 세트 표현 같은 거, 동사 뒷구조, 세트 표현, 그리고 후치 수식 이 구조까지도 모두 다 암기를 좀 해주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을 3개월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좀 왔습니다. 제가 매주 영상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께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더 나아가서 두세 번 정도는 영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단어 암기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단어 암기 놓치지 마시고요. 직독직해. 저번 1편과 2편을 여러 번 좀 반복해 주시면서 문장을 해석할 때 문장 구조를 예측하면서 해석하는 연습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자료 제가 파일 링크 또 달아 드릴 테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여러 번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